진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남미 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의 부가 뒤집힐 첫 번째 신호탄.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타격하는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 순간이 공포일까요? 아니면 100년 만의 기회일까요? 여러분, 혹시 데자뷰라고 아시죠?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상 말이에요. 2026년 경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아주 강력한 데자뷰를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미 1989년에 똑같이 일어났던 역사의 반복, 즉 평행이론이거든요. 시계를 1989년 1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저스트 코즈라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마약 밀매와 돈 세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해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이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제목도 마약 테러범 기소, 작전명만 앱솔루트 리졸브로 바뀌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이 난다, 독재자가 잡혀간다, 이런 뉴스가 뜨면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주식과 채권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도망갑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부자와 빈자가 갈리는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1989년 파나마 침공 직후 파나마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천만에요. 독재자가 사라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파나마는 중남미의 금융 허브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때 파나마의 통신, 항만, 건설 같은 인프라 자산을 샀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었죠. 그렇다면 2026년 마두로가 체포된다는 뉴스가 뜨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유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과거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베네수엘라를 넘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국영화 조치로 쫓겨났던 엑손모빌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마두로가 사라진 카라카스로 다시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석유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의 핵심 자산이 독재자의 주머니에서 글로벌 자본의 품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1930년 대공황 때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석유 회사를 주워다 놨던 진 폴 게티처럼 2026년의 위기는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는 거대한 길목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베네수엘라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방석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소름 돋는 기회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바로 돈, 즉 화폐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뭐가 떠오시나요? 길거리의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돈다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로 돈을 나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지옥, 이런 장면들이죠. 그런데 마두로 체포 이후 기쓰레기 같던 화폐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자국 화폐가 붕괴했을 때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자국 돈을 버리고 미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는 달러라이제이션을 단행해버린 겁니다. 만약 2026년에 베네수엘라가 마두로에 실패한 암호화폐 페트로를 폐기하고 달러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독재와 가난을 피해 주변국으로 흩어졌던 무려 700만 명의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00만 명이면 웬만한 국가 인구 전체와 맞먹는 숫자예요. 지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죠. 주연국에서 노동하며 모은 달러를 들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생필품을 사고 끊겼던 전화를 다시 연결하겠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코카콜라가 제일 먼저 팔리고 시멘트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던 전후 복구의 역사가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될 테니까요. 자, 앞서 우리가 2026년 마두로 체포 작전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기 속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두 거인의 결정적 한 수, 그 디테일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썼던 방식이 2026년에 여러분이 그대로 써먹어야 할 바로 그 치트키거든요. 먼저 금융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1815년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운명이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워털루 전투, 이 한방에 영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죠. 당시 런던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이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남들보다 빠른 정보망을 통해 영국이 이겼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 나타나서 취한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리 소식을 알리는 대신 침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판다. 영국이 졌나봐.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국채 가격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추락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스차일드의 진짜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국채 가격이 액면가의 5% 수준,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을 때 그는 비밀 요원들을 풀어 시장에 쏟아진 채권을 싹쓸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헐값에 영국의 국가 빚을 통째로 사버린 셈이죠. 다음날 영국의 승리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천장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단 하루 만에 현재 가치 5수조 원, 아니 국가 예상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로스차일드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대중의 공포를 이용한 시간차 공격입니다. 2026년 대만 해협 위기나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면 뉴스는 온통 이제 끝났다, 3차 대전이다라고 떠들겁니다. 주가와 채권 가격이 폭락하겠죠. 바로 그때가 로스차일드의 눈으로 시장을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자산이 사실은 100배 수익을 안겨줄 황금알이라는 걸 간파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1930년대 대공황 시절로 가볼까요? 미국의 진 폴 게티는 로스차일드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아주 확실한 계산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대공황이 오자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89%나 폭락했습니다. 특히 석유회사 주식들은 처참했습니다. 경기가 망했는데 누가 기름을 떼겠어? 라며 사람들이 석유 주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게티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당시 어떤 석유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이 100만 달러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가진 땅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땅 속에 묻힌 석유 매장량을 다 팔면 300만 달러가 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회사를 통째로 사서 당장 문을 닫고 고철로 파도 200만 달러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말도 안 되게 싼 박앤세일 구간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건 미친 짓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게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우량한 석유 회사들을 쇼핑하듯이 사들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팔지 못해 안달이 났을 때 사고, 남들이 사지 못해 안달이 났을 때 팔아. 결국 경기는 회복됐고 그가 헐값에 샀던 유전들은 그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안겨줬습니다. 그는 이 전략 하나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즉 빌리어네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게티의 전략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해볼까요? 마두로 체포 후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 군 전쟁 위기가 고조된 대만과 한국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본질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공포 때문에 한국의 1등 반도체 기업이나 방산 기업, 혹은 남미의 건설 기업 주가가 회사가 가진 공장과 기술력의 가치보다 더 싸진다면 그건 공포가 만들어낸 착시일 뿐입니다. 때가 바로 게티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고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 때인 거죠. 결국 로스차일드와 게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칠 때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냉정하게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2026년 위기의 사이렌이 울릴 때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군중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소수의 승리자들 쪽에 서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전략을 알았으니 2026년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과 자산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한국판 로스차일드와 게티가 되기 위한 실전 포트폴리오를 짜볼까요? 로스차일드와 게티의 전략을 2026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지금부터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포트폴리오는 바로 달러 방패입니다. 2026년 마두로 체포 작전이 시작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글로벌 자금은 어디로 숨을까요?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 미국 달러로 몰리게 됩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해보세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칠 때 미리 달러를 사뒀던 사람들은 앉아서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2026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는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한다면 남미 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한국의 원화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골이 되어 가치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30%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바꿔두는 것.
이것이 로스차일드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재건의 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독재자가 체포되고 나면 반드시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된다고요. 1989년 파나마 침공 후에도 그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후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투자가 끊겨서 정유시설, 도로, 항만, 통신망이 다 낡아빠진 상태거든요. 여기에 주변국으로 떠났던 700만 명의 난민들이 돌아오면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돈을 벌까요? 바로 건설 기계와 전력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한국은 굴삭기나 변압기 같은 건설,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2026년 뉴스에서 베네수엘라 재건회의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남미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의 중공업, 기계 섹터 기업들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전쟁 났다고 겁먹을 때 게티처럼 사람들은 결국 집을 짓고 전기를 써야 한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조금 서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방산주의 평행이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기술 발전을 앞당기고 군수 경제를 폭발시켰던 것처럼 전쟁의 위협은 아이러니하게도 방위 산업의 거대한 호황을 불러옵니다. 2026년 중국이 마두로 사태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주연국들은 앞다퉈 국방비를 늘릴 겁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가성비와 납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한국의 탱크, 자주포, 전투기를 찾는 러브콜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돈은 전쟁을 대비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냉혹한 역사의 진리를 잊지 마세요. 대만해야 될 파도가 높아질수록 K방산의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역발상 전략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2026년 위기가 닥치면 한국의 부동산과 내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들 테니까요. 이때가 바로 진 폴 게티의 빙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알짜 빌딩과 기업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던 걸 기억하시죠? 2026년에도 빚을 견디지 못한 무량한 자산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핵심 지역의 아파트 혹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폭락한 알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며 매물로 나올 때 준비된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들을 인수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라고 남들이 비웃을 때가 바로 바닥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위기 때 헐값에 산 자산은 경기가 회복되면 반드시 수십 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달러로 방패를 삼고 재건과 방산이라는 창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폭락한 알짜 자산을 줍는 그물까지. 이것이 바로 2026년부의 재편기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 와도 내 손에 쥔 현금이 없으면 그린의 떡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로스차일드의 전략을 알고 게티의 투자법을 외우고 있어도 막상 위기가 현실이 된 그날이 왔을 때 내 주머니에 총알, 즉 현금이 없다면 그건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오직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뿐이거든요.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목숨 걸고 실천해보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10년 뒤 통장 잔고 뒤에 0을 몇 개 더 붙여줄 겁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현금 채굴에 미치셔야 합니다. 오늘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 남들 눈 의식해서 산 비싼 옷이나 가방, 지금 당장 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이 아닙니다. 2026년 대폭락장에서 10배, 100배로 튀어오를 삼성전자, 혹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황금 씨앗이거든요. 지금 100만 원을 아끼면 나중에 1억 원의 가치를 한다고 최면을 거세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득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빚은 최대한 줄이시고요. 이 현금 뭉치가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구원할 구명조끼자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지식의 방패를 만드세요. 막상 위기가 닥치고 주가가 반토막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손이 벌벌 떨리거든요.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이기는 건 오직 공부뿐입니다. 내가 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점인지,
내가 노리는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빵빵한지 지금부터 미친 듯이 파고드세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남들이 비명 지르며 도망칠 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장이 안 좋다고 주식 앱 지우고 뉴스 끄고 귀 막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기회가 오는 발자국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폭락장일수록 더 예민하게, 더 독하게 시장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바닥의 신호는 항상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피 튀기는 시장 한복판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를 피할 곳을 찾으며 벌벌 떨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는 다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흘린 불을 주워 담을 빗물바지를 준비하십시오. 위기의 어원은 위험이자 기회라고 하죠.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6년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독립기념일로 만드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더 냉철한 분석과 여러분의 지갑을 불려줄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